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왜 아베한테 사제 총을 쏘고 기시다한테 사제 폭탄을 던지는가? 자, 일본의 누구하고 통해서도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언두형, 외톨이, 외로운 늑대형 청년들이 왜 정치인들을 저격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날 일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상황과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을 바라볼 때 과거의 일본을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89년에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40년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잘 모르고 깊숙하게 일본의 내면을 모르는 사람은 일본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청년들만 바라보지만 실제 일본의 내면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숨이 막혀 질식할 지경에서 저렇게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요즘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행을 간 사람들이 일본의 물가가 싸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각종 식사비나 이런 게 훨씬 싸더라. 그래서 한국은 물가가 왜 이래 비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오늘 일본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소득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요, 한일 간의 최저임금을 보면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의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는 임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11,544원, 일본은 최저임금이 1,71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도쿄 기준이고 후쿠시마 등 지방에서는 9,000원 정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마다 현마다 최저임금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일본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최저임금이 한국이 월등하게 많아지는 임금 역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수십 년간 일본 임금은 정체되어 왔고 최저임금 아닌 평균임금도 2015년을 기점으로 한일 간에 역전되어서 한국이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최고치로 물가가 4% 올라서 일본이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생계가 어렵다고요. 자, 2022년에 이 한국의 평균 임금은 369만 원, 일본은 30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일본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 내려가서 사실상 0.39%만 올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23년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세금과 또 사회보험료를 내고 난 이후에 받는 실질 월급은 실수령액은 한국은 262만 원, 일본은 235만 원으로 사회보험료가 한국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1년 따지면 이 3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에서도 한국이 36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라고 봐야 되고, 자, 일본은 이탈리아 다음으로 이 임금이 낮은 이 선진국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요, 임금이 2000년 이후에 43.51% 올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기간 동안에 세계 2위로 많이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0.39% 올랐다면 이건 일본의 임금은 사실상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돈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50년 전인 1972년 6월 달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선진국 중에 임금이 제일 싼 나라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사회부담금은 높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산층부터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을 받고 나면 실수령액이 별로 없고 가처분 소득이 극히 적기 때문에 약간의 사치도 할 형편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퍼 미들 계층, 중산층, 약간 상층부터 이 대상인 백화점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자, 이것은 일본의 중산층이 거의 사라지고 중산층이 빈곤층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일본에 급격히 쇠퇴하고 있고 일본은 30년간 평균 임금이 사실상 그대로 있었다는 게 제가 방송 때마다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실제 일본의 30년간 평균 임금은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연평균 소득이 552.3만 원인데 여기에 연평균 소득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61.1%랍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내면 552만 원가량 되지만은 고임금자가 좀 세게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저임금의 다수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그 중위소득이 472만 원인데 20년 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갈수록 저소득이 있다 보니까 이 지출이 없고 그래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투자가 주는 그야말로 경제가 쪼그라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최저임금, 일본의 평균임금, 더 나아가서 일본의 실질 가처분 소득 등을 갖다가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의 새로 이제 이 사회에서 출발해서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평균임금보다도 훨씬 적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19년에 근로소득자 평균 연수입이 436만 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022년 연평균과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자, 2020년에 대졸 초임자 월 평균 임금이 22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생성 조사로 은퇴 후에 일본의 노인의 매월 생활비가 13만 3천 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이 6만 5천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인 이상 60대 세대의 금융자산 보유 중앙치가 810만 원이고요. 60대 이상 세대의 3분의 2가 제대로 된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고 일본의 임금 노동자는 평생 여유롭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그 니혼 계좌이에 따르면 JASM이라는 회사의 구인 조건이 2023년 대졸자 월 평균 초임이 28만 원, 268만 원, 석사 수령자가 32만 원, 306만 원, 박사 수령자가 36만 원, 345만 원입니다. 그래서 니혼 계좌인은 구마모토 현의 대졸 기술자 초임이 191만 원 한국 돈으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JASM에서 주는 박사에 대한 345만 원을 고임금이라고 하면서 근처에 대졸생들을 싹쓸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20년간의 이 근로자의 평균 연수입이요. 이렇습니다. 2000년에 461만 원. 그런데 2019년에 436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자, 상여금을 빼고 연수입 평균치가 369만 원인데 아까 제가 이 연수입 평균치가 472만 원이라는 건 상여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앙치는 321만 원으로 평균치와 중앙치의 차이가 이렇게 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평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고액연봉자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별로 많지도 않은 JASM이라는 회사의 구인 광고가 화제를 끈 것은 이 고임금 구인이라고 난리가 났던 것은 일본 후생성이 조사한 이 대졸 초임자 평균 22만 6천 원 이것보다 5만 4천 원이 더 많은 28만 원을 갖다가 대졸 초임으로 내걸어서 일본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은요. 좋은 4년제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생활이 쉽지가 않고 그나마 그것도 못하고 고졸로 지금 이렇게 일하는 사람. 이번에 기무라 유지나
지난번에 그 아베를 저격했던 야마가미나 이런 친구들의 받았던 월급들은 그 중에서도 지금 둘 다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야말로 고졸 수입을 받았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갖다가 전혀 가지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도 굉장히 암울했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저물가로 버텨왔는데 최근에 4%의 고도 물가 인상이 인플레가 이제 일본에서도 시작되니까 일본 정부가 주요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을 올려라고 요구하고 또 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선택받은 소수에 관한 문제고요. 대다수의 일본 젊은이들은 솔직히 직장을 다녀봤자 생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면으로요, 이런 문제에 대한 근원을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는 일본의 그 정치인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로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부유한 자들만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일본의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핵심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로 발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임금 구조나 청년들의 지금 미래 희망 없음을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국은 거의 일본이 따라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몇 년 뒤에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We are